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었으나 요즘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가 아닌 단순 투약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횟수와 상습성에 따라서 구공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중학생이 마약을 하는 사건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듯합니다. 게다가 마약의 특성상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안 해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적다고 할 만큼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면 엄중한 잣대로 처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약하지 않고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일 관련된 혐의점이 있다면 빠른 치료와 더불어 사회복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경우라고 한다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예전에 어떤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식의 필로폰 투여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자수를 권유하고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치료와 더불어 공범 등 사건과 관련된 끈들을 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자수를 권유하시고 자수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우선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은 물론이고 판매, 유통, 제조, 알선, 매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마약을 제조나 알선 및 매매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라면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업으로 밀수업을 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고 필로폰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만 한 경우라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만일 필로폰을 밀반입 또는 밀수입했다면 법정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의 경우 행위 형태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마약을 소지나 판매 및 유통, 제조, 알선, 매매를 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관련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경우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자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재범을 하지 않는 방향성에 관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마약 범죄의 경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특히 법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보다는 제사회화에 대한 가치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절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양형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꼭 명심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약과 관련하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다소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쉽게 말해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재범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마약 범죄를 제보하게 될 경우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도 공범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는 처벌 형량도 무겁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처벌의 무게는 스스로 인정하고 사건 이후부터는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근절하기 위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접한 사례 중에는 본인의 아내에게도 마약을 권유하게 되고 심지어 어린 자식 앞에서도 투약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가정도 무너지고 매우 후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봤을 때 절대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약과 관련 없는 평온한 영역에서 생활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